정부가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대출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줄이고 뭐 이런 규제들이 나오게 되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값만 많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전세 가격이 집값처럼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 매물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더 심각해진다. 서울시장이 보면은 어쨌든 매도자들이랑 매수자들의 시각차가 되게 큰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또 집을 빨리 사야겠다는 불안감으로 또 부동산에 가보면 가격이 또 너무 오른 것들은 또 못 사잖아요. 가격도 오르고 네. 매물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그 어떤 매도자와 매수자, 또 매도자들도 팔긴 팔아야 되는데 내리긴 아까 말씀한 그렇죠, 내리기 그렇죠. 싫지 어. 싫고, 또 너무 오른 가격은 또 소유자들이 부담스럽죠. 아예 그냥 또 외면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조금 실제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장이 그런 상황이죠. 일단 뭐 집, 부동산, 아파트 거래는 집을 팔려는 매도자, 집주인과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의 합의잖아요. 네.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이 팔리는데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집을 팔려는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일단은 왜?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금리는 내려가고 유동성은 또 많이 풀렸어요. 지금 유동성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올라가는데 학습 효과도 있죠. 야, 규제해도 올라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올랐는데 지금도 봐봐. 이렇게 규제하면 자극을 받아서 시장은 왜곡이 되고 더 올라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주인들은 저렴하게는 안 팔고 싶어요. 팔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집을 팔고 이제 갈아탈 때는 상급지로 가잖아요. 상급지가 더 올랐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갈아탈 곳이 없네. 그래서 안 팔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와요. 갈아탈 곳도 없고 싸게 팔 이유도 없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고 싶어. 나 불안해. 찾아가니까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어. 와, 이거 너무 비싼데? 그래도 한번 트라이 해볼까? 트라이 하면은 매물이 안 나오고 연락하면 그 자리에서 5천만 원, 1억 올리니까 또 흔들리고 이런 숨바꼭질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확산돼요. 어디로 확산되냐면 처음에 강남 3구, 용산구에서 지금 한강벨트, 동작, 강동, 성동, 마포 뭐 이렇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광진구, 영등포로. 네. 서대문도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동대문도 뭐 성북구 시간 문제예요. 노도강도 시간 문제예요. 왜? 정부가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대출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줄이고 15억 대출 안 나오고 뭐 이런 규제들이 나오게 되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긴 해야 된다면 어디로? 가능한 지역으로 그렇죠. 눈을 돌리게 되니까 가죠.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순서네. 또 호가를 올려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판교, 과천 먼저 오르고 판교 분당, 용인 수지, 광교 신도시, 수원, 동탄 역세권에 지금 25평도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은요. 광명도 움직이죠. 안양도 움직이죠. 좀 있으면 이제 경기 북부 지역, 인천, 송도는 우리는 송도도 요즘 좀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게 확산되는 거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게 왜 무서우냐면 사실 우리가 강남 집 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압구정 뭐 100억, 원베일리 뭐 70억. 아, 뭐 그거 뭐 다른 나라 얘기지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하는데 왜 상관이 있냐면 기준점이 올라가요. 올해 집값 올린 주범을 하나만 꼽으라면 압구정하고 원베일리예요. 원베일리. 원베일리가 반포에 신세계백화점 옆에 있는 네. 신축 아파트인데 그게 한 3년 전에 전용 8사가 30억 했거든요. 그거 30억 할 때 잠실 엘스 리센츠가 뭐 20억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0억 초중반 때. 그렇죠. 네. 얘가 70억이 가니까 잠실 주민들은 35억, 25억이 1년 만에 35억 갔거든요.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10억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저기는 아직도 70억인데 우리는 여전히 반토막이야. 원래 우리가 네. 반토막이 아니었어. 라는 그 상대적인 비교를 하거든요. 잠실 엘스가 35억 가니까 나머지 지역도 야, 20년 된 아파트가 35억이란다. 우리는 신축인데?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 결국엔 확산되죠. 노도강은 야, 우리 6억 너무 저렴한 거 아니야? 그러네요. 비교하면. 네.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비교. 그러면 인천에도 금단 신도시든 청라든 송도도 신축 아파트예요. 야, 우리가 신축인데 신도시에 인프라가 이렇게 좋고 살기 너무 좋은데 GTX도 생기는데 이 가격이 맞아?
또 수요자들도 덩 떠밀려서 난민처럼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수요 억제 정책, 공급 대책은 지금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고 수요 하지 마. 우리가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야, 너 공부해. 너 인생 진짜 너 공부 열심히 해야만 네 인생이 나중에 좋아져. 그 학생이 그걸 공감이 될까요? 지금 친구 만나서 PC방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방에서 그냥 게임합니다. 휴대폰 뺐으면 PC라고요. PC 뺐으면 잡니다.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욕구, 구매 욕구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미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패를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어쨌든 뭐 아직은 서막이니까 더 이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어질까 뭐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사실 좀 걱정이에요. 네. 지금도 집값이 비싸거든요. 우리 소득 대비 집값 PIR로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저평가였어요. 네. 2017년에는 저렴한 저평가에서 집값이 고평가로 올라갔고요. 2022년 말, 2023년 상반기에 집값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는데 절대 가격을 보게 되면 지금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싼 거 맞아. 고평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도 올라가니까 상황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강남도 뭐 시장은 자정 기능이 있거든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 계속 막 원베일리가 한강 뷰가 나오는 게 72억 찍고 더 이상은 안 올라가잖아요. 네. 야, 아무리 봐도 야 이거는 좀 아닌 그쵸, 것 같아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생각을 해요. 확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쉽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여기서 아마 막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강 벨트도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제 주변 지역으로 가면서 주변 지역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 올라가고 나머지 한강 벨트 올라가고 경부축 올라가고 나머지 수도권 남부 지역 올라가고 경기 북부, 인천, 신도시 올라가고 구도심 올라가고 지방으로 확산되거든요. 지금도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방까지 갈지 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지방은 미분양도 많고 중공 미분양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의 상위 20% 신축 아파트들은 지금도 좀 강세를 보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도 반응은 있는데 모든 지방이 다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이렇게 확산은 되는데 제가 걱정된다는 부분은 경제 상황이 우리가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네. 일본도 잃어버린 그렇게 잘 나가다가 또 장기 침체에 돌입을 하고 잃어버린 30년이 오듯이 요즘 관세 협상도 여전히 좀 난항을 겪고 있고 우리한테 어떤 경우라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관세 협상이 돼도 예전보다 관세를 더 내야 되고 안 되면 더 문제가 되고 이제 환율도 불안하고 모든 게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집값, 코인, 주식, 골드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유동성도 너무 많고 불안감이 너무 크다는 얘기고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또 충격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단기 급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집을 사는 분들도 좀 냉정을 좀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작은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찬성이에요. 왜? 아니 집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내 자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되 대출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대출을 막고 있는 거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금리가 또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금리가 한 2배 정도 올라갔을 때 3년 정도는 올라간 금리 내고 집값이 떨어져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버티다 보면 다시 또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너무 또 집값이 올라서 집 사기 좀 어렵고 그러면 결국 이제 서민이나 무주택자들은 이제 전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전월세도 사실은 근데 또 불안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더 불안해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전월세가 더 문제죠. 왜? 집은 안 사도 되잖아요. 마음만 비우면 되잖아요.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 또 상대적인 비교가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필요가 없었어요. 잘 살고 있었어. 전세로 잘 살고 있었고 지방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옆을 보니까 내 친구, 내 형제, 내 지인은 자산 격차가 벌어지. 거기서부터 불안감이 시작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유 뭐 됐어 몰라.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뭐 나는
왜? 뭐 지금 또 수입이 괜찮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 살 집이 있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뭐 수입도 현금도 괜찮아.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아예 나 이렇게 살래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집을 안 사도 되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올려줘야 되잖아.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되겠어. 집을 사야겠어. 살려고 하니까 집값 너무 비싸. 그럼 이제 월세로 가거든요. 근데 정부는 전세 대출을 규제한대요. 월세로 가죠. 월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네. 월세 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고소득자들 아니면 고소득자들도 있어요. 뭐 월세가 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있죠. 뭐 갤러리아 포레 이런.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지금 서울의 그 원룸 같은 경우도 좀 괜찮다. 역세권이다면은 100만 원 나와요. 월세가. 그렇죠. 그럼 월 2, 300 받아가지고 100만 원 내고 관리비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종잣돈 모으고 내 집 마련할 수도 없는데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월세도 있지만 관리비는 사실은 더 있잖아요. 관리비도 더 있고요. 그러면 월세 내고 관리비만 내면 생활이 되냐고요. 샴푸도 사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면 실제로요. 그렇게 월세 살면 2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지방에서 직장 구해서 올라온 친구들은 자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제가 반토막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집값에도 영향을 주긴 해요.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건 입주 물량도 있습니다만 금리도 있고 경제 상황도 있고 우리 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정책 작용이 되는데 전세는요. 입주 물량이 직격탄을 줘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이자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때, 2022년처럼 전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나? 그리고 올해 아주 신기한 현상이 생겼잖아요. 올 초에 서울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가 입주했는데 전세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이례적으로. 보통 떨어지거든요. 네.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도 떨어졌는데 그 안 정도 떨어졌어요. 물량이면 안 떨어져요. 네. 신축 아파트 선호 사상이 그렇게 커지게 되고 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새 아파트에.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도 안 나오는데 내년에는 그나마 있는 입주 물량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 무조건 올라갑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한다? 전세 매물이 지금 또 뭐라 그럴까? 전세 매물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멘붕 오거든요. 집값만 많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전세 가격이 집값처럼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가격이 많이 안 오르면 뭐 하냐고. 매물이 없는데. 월세 매물은 있어요. 나 월세 가기 싫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더 심각해진다. 그러면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기다려서 될 문제 아니고요. 올해 지금이라도 전세 집은 지금 구해서 2+2 되면 4년은 버티니까 일단은 빨리 기다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집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다리는 건 선택의 문제잖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기다렸다가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되면 계속 전세 살 수도 있는데 전세를 구해야 되는 분들은 기다려서 해결될 문제 아니다. 빨리 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워낙 이제 빌라 시장의 전세도 전세라기 때문에 되게 위축됐었는데 아파트가 또 이렇게 오르면 또 확산될 여지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확산되죠.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사기하고 전세 사기가 발생하니까 허그가 보증 한도를 또 올리게 되고 이게 이제 연쇄 작용이 되면서 지금 또 역전세가 생기고는 있어요. 전세 가율이 높은 거는 맞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 같은 그런 또 정비 사업들도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빌라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 수요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전세 사기도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을 좀 찾고는 있는데 아파트보다는 여전히 좀 그래도 월세 비중이 좀 더 높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없어. 매물이 없네. 내년에 더 없네. 아, 월세는 또 너무 부담스럽고 그마저도 가격이 더 올라. 그러면 아파트를 제외한 대체재인 오피스텔이나 빌라 쪽으로 또 수요가 또 어쩔 수 없이 몰려들어요. 아, 좀 걱정되긴 한데 반전세로 가든 아니면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들어가든 어떻게든 아니면 보증보험 한도까지 보증금 내고 나머지는 월세를 내는 반전세.
이런 변형적인 형태들이 되게 활성화되면서 결국에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힘들어요. 집값도 올라가죠. 전세 올라가죠. 월세 올라가죠. 이제 비아파트도 올라가죠. 다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걱정이네요. 내려가는 건 없네요. 혹시 이제 그래도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있겠죠. 지금 뭐 너무 오른 지역은 좀 눈여겨보기 어려우니까 그나마 좀 서울에서 좀 수요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지역 추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우리가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주택자들은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각자 뭐 다주택자들은 굳이 주택 수를 저는 늘리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3주택을 가지고 있다. 서울 수도권에. 그러면 한 채 정도는 정리해서 저는 총알이라고 할까요? 현금 보유를 좀 늘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확률은 낮지나 항상 뭐 확률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한 채 더 살 수도 있으니까 총알을 좀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주택자나 이제 갈아타기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해야 될 게 내가 현금이 충분히 있어. 그리고 나는 10년 이상 보유할 거야. 사고 나서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좋은데 그냥 하나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뭐 단기 급등을 했더라도 사세요. 왜? 어차피 10년 후를 바라보니까 뭐 중간에 좀 떨어지거나 조정이 돼도 10년 후는 또 핵심 지역들은 더 올라가니까요. 괜찮은데 자금력이 좀 부족해. 불안해. 그쵸.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막 급등하고 신고가 나오고 비정상적인 급등이 되고 이런 지역들은 살짝 피하면 이게 또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기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지역, 덜 오른 아파트 위주로 찾아보세요. 그게 합리적입니다. 올라가는 곳만 계속 올라간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극화라도 물론 신축과 핵심 지역들이 인기가 높은 건 맞습니다만 이 양극화가 절대 법칙은 아니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 2, 3억밖에 없어. 2, 3억인데 한강벨트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대출도 안 나오고. 그렇다면 노동광이든 금광구든 합리적인 선택 아니면 수도권 지역이든 인천이든 합리적인 선택을 저는 하는 거는 좋겠다. 왜? 집이라는 게 투자가 다가 아니잖아요. 내 주거 안정도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순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저수지 이론처럼 물이 찰 때도 중심지부터 차고 외곽부터 차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리는데 너무 단기 급등한 지역보다는 여기 좀 덜 오른 지역들 위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신도시로 예를 들면은 뭐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분당이 있고 평촌이 있고 일산이 있고 삼본이 있고 중동이 있잖아요. 분당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같은 1기 신도시인데. 물론 좋죠. 너무 올랐어. 라고 한다면 분당 밑에 있는 용인수지라든지 아니면 평촌 신도시라든지 용인수지도 많이 올랐다면 광교나 동탄. 평촌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삼본이나 중동, 일산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도 되죠. 난 그래도 깨끗한 데 가고 싶어. 그럼 뭐 좀 덜 오른 송도나 청라나 검단 신도시도 있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